건진법사가 특검의 5년 구형보다 많은 6년형을 1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우인성이 무죄를 준 샤넬백도 유죄로 판단하였는데요.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형량이 적게 나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든 우인성은 반드시 법의국죄를 물어 처벌되기를 바랍니다. 이 판결로 김건희 항소심과 2심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관련 내용 함께 보시죠. 이진관 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1심을 맡았던 우인성 재판부가 무죄라 했던 샤넬백 1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샤넬백에 대해 180도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김건희 씨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샤넬백 1개는 무죄로 봤습니다. 2022년 4월 초 첫 샤넬백을 받을 당시엔 통일교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던 겁니다.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그 시경부터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도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어. 하지만 건진법사 재판부는 정반대의 논리를 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며 김건희 씨와 공모해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4월 중순 문자를 받기 이전까진 명확한 청탁의 증거가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직접 언급이 없어도 성립하는 묵시적 청탁 논리를 끌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전 씨의 범죄를 포괄 일죄로 규정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요청은 매번 달라지지만 1, 2차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건 연속된 범죄라는 판단입니다.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을 각각의 범죄로 본 1심 재판부와는 정반대의 시각입니다. 김건희 씨 측은 1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한 그라프 목걸이를 두고 받은 사실조차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며 이른바 배달 사고 가능성이 강하게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진관 재판장은 반박이라도 하는 듯 배달 사고는 없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의 돈을 받아왔던 건지는 김건희 씨와 단절되면 고문료가 끊기기 때문에 배달 사고를 낼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무죄였던 샤넬백에 대해 180도 바뀐 판단이 나오면서 김건희 씨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오늘 건진법사 구형이 5년이었는데 이진관 부장이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더 세게 받았는데요. 오늘 이진관 부장이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하고 가겠습니다. 모두 유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 샤넬백 받은 것도 다 유죄고요. 이렇게 막 다 말을 해준 거예요. 아, 너무너무 시원했다고. 사실 우리가 그 생중계를 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역시 이진관 부장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혹시 이런 게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 판사들의 판단이 엇갈릴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다른 사건도 아니고 내란 직후에 그 일종의 내란의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한때 영부인과 관련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중계하기도 하고. 그런데 판사들이 이렇게까지 판단이 엇갈릴 수가 있나? 그건 이해가 잘 안 됐고요. 김건희 씨가 징역 1년 8개월 받았잖아요. 네. 그때 지금 이제 800만 원짜리 샤넬백 하나 더 인정했다고 하는 건데 그거 하나 인정한 게 좀 이렇게까지 형량 차이가 날까? 이것도 의문이지만 김건희 씨가 1년 8개월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뇌물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뇌물을 애초부터 줬던 사람이 있잖아요.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 세계본부장이에요. 그 사람은 1년 2개월 받았어요. 네. 근데 그걸 받아서 전달해 준 사람은 징역 6년을 받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지금 저희들이 뽑아놨는데요. 통일교 청탁 관련 주요 인물에 대한 재판 현황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제일 왼쪽 위에 마스크 쓰고 검정색 마스크 쓰는 사람 보이는 사람이 바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데요. 이 사람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우인성 부장 판사가 판결 내린 건데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전성배 건진법사는 징역 6년, 이제 이진관 부장의 재판이었는데 특가법상 알선수지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건진법사는 징역 6년 받았는데 김건희 씨는 징역 1년 8개월밖에 안 받았죠. 김건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이제 인정이 된 건데요. 이게 이제 우인성 부장의 작품이죠. 또 그 옆에는
권성동 의원의 얼굴이 보이죠. 정치자금법 위반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니 왜 똑같은 샤넬 가방을 주고받은 거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다르고 왜 이런 식으로 판사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가 이런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이진관 부장님의 이 판단, 이 시각이 맞는 게 이게 아닌가. 국민적 상식하고 맞는 거죠. 네, 왜냐면 800만 원에 달하는 선물을 그냥 일반적인 선물이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우인성 판사가 그렇게 판단한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시절에 그 배우자라는 사람이 통일교가 선거 도와줬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백을 받아요. 그럼 뭔가 대가가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그게 누가 삼척동자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요. 당선되기 전인데요. 왜 뭐? 뭐 그것만 따로 떼가지고 그래서 포괄일자라고 이진성 판사 우인성, 예. 우인성 판사가 아니 이진관 판사가 이진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무시적 청탁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이번에 이제 형량을 높게 선고한 건데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통일교에서는 삥 뜯은 거지 건진 법사가 너 내놔 그런 다음에 강제로 받아내고 난 다음에 김건희 씨는 자기가 평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진이 김건희한테 다독거리면서 김건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니면 김건희가 명품백 좋아하니까 그냥 너 하나 가져 그러고 이렇게 주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모든 거는 건진이 다 했다고 하는 주도했다고 하는 판단이 서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고요. 아무리 재판부가 엇갈린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형량 차이가 나고 판단이 엇갈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전 지난번에 우인성 판사가 판단할 때 그랬잖아요. 아니 그 했던 청탁에 비해서는 영부인이 받은 명품백 금액이 너무 적어. 이런 식의 판단을 했다고요. 그 진짜 너무 허황된 논리라 가지고 이해를 못 하겠고 김건희 씨 일종의 양형에 참작했던 사유로 밝혔던 게 금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뒤늦게 반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초범이다. 이거 얘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판단을 했잖아요. 다 황당했다고 느꼈던 거란 말이에요. 누가 국민적 상식하고 맞는 판결이냐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우인성 부장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당시에 막 다 봐주고 사실은 이 사람이 이 원흉인데도 불구하고 다 무죄해주고 하나만 것도 샤넬백 2개 중에 1개만 목걸이 1개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진관 부장이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서 수사에 차질을 준 이 전성배 너 문제야. 만약에 이런 판결을 한 사람이라면 만약에 김건희 씨에 대한 판결을 했었으면은 엄청나게 우리들이 그렇죠. 바라는 그런 식으로 좀 세게 나왔을 것 같단 말이죠. 더 아마 가중처벌. 훨씬 더 가중처벌 해야죠. 원래 그 생각할 지위 것 때문에. 권력자에 대한 법 적용은 보다 더 엄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권력자의 기생을 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피고인의 이익보다는 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부인은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부인은요, 8만 원짜리도 받으면 안 돼요. 그럼요. 그게 8만 원이 800만 원 되고 8천만 원 되고 8억 되고 이렇게 됩니다. 정말 공직자로서의 그 무게감을 느끼지 못한 것들, 그것이 이제 대통령 자격과 영부인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800만 원짜리에 달하는 선물이 의례적인 사회적인 통념 이런 선물은 아니다라고 본 거죠. 이게 맞지. 정상적인 거죠, 그게. 이게 맞죠. 대통령 배우자 한 푼 안 써도 되잖아요. 사실 법적 지위는 없다고 하더라도 제2부속실 만들어서 다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뭘 받을 게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제2부속실을 그렇게 국가 안 만들겠다고 그렇게 버텼던 게 제2부속실 만들면은 다 이 보는 눈이 많으니까 불편했던 거잖아요, 결국은.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지금 뭐 명품백 받고 뭐 하고 용산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예산 많이 써놓고 용산 안 가고 있는 사이에 관저에서 이것저것 다 받아 챙기고 얼마나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중 요소지. 게다가 김건희 씨는요 처음에 목걸이도 뭐 아니었다 짝퉁 목걸이까지 막 내보내면서 거짓말했고 그다음에 샤넬백 안 받았다고 거짓말했다가 이 전성배 씨가 그렇죠. 인정을 하니까 그때서야 겨우 막 인정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훨씬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많이 봐주고 그러니까. 우인성 부장은 진짜 좀 죄송하지만 좀 반성해야 됩니다. 판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님이 또 그렇다 해서 막 우리 국민 법값이 좋으는 그 공천 대가 도의원한테 1억 받은 거 있잖아요. 네. 당연히 이거 불법 우리는 그냥 따질 것 없이 1억이나 받았어 이런 나쁜 놈 그러는데 사실 전성배가
브로커도 맞고 김건희랑 같은 일종의 음습한 카르텔 형사가 맞지만 정치는 아니기 때문에 정치법은 무죄를 받. 이건 이진관 부장판사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국민 법감정이 막 편승해서 그래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건진 엄청 싫어하니까 이것들 한번 당해봐라 이럴 게 아니라는 게 이번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엄정해 본 거죠. 아닌 건 또 아닌 거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신뢰가 가는데 그러니까 우인성 판사는 너무 크더라 엄청난 잘못을 했죠. 직연이 풀어준 것 못지않은 누가 봐도 거의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부인 시절부터는 거의 검찰 농단부터 주도하고 윤석열을 지배하고 영부인 때도 선본을 다 지휘한 거 서울에서 7시간 녹취록 이런 데 다 보면 나오고 그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조하는 영부인이 아니라 모든 걸 주도하는 오히려 윤석열 머리 꼭대기에서 당선된 이유는 더더욱 그렇다면 아, 이 사람이 사전 뇌물죄도 달 수가 있고 알선수재 뭐 이런 정치 그리고 확실히 또 정치니까 수뢰죄. 정치자금법도 그러니까 사전 수뢰죄 다 적용할 수 있는데 정말 만약에 무죄를 주면 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딱 1년 8개월만 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갈 때 정말 그런 판사는 처음 본데 이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또. 요렇게까지 인사를 하는데 저도 많은 재판 받고 받아왔지만 판사님들이 인사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국사범들이 명백히 양심범으로 고생하고 뭐 고문받아갖고 무죄가 나올 때 판사가 경의를 표하는 경우는 있어요. 목내 정도로. 근데 우선 진짜 이렇게 하대요?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가짜 뉴스가 있는데 제가 영상 여러 번 촬영하니까 실제 깍듯이 인사하고 나갔더라고요. 이번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고 이진관 판사는 6년도 어떻게 보면 김건희나 건진의 국정농단 농단에 파괴 비하면. 봤을 때 그것도 낮은형일 수도 있죠. 맞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네. 이진관 부장판사 형사합의 33부죠. 서울중앙지법. 기존에 검찰에서 구형한 게 징역 5년이었습니다. 선고는 징역 6년. 게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선고를 했어요. 알선수재법만 유죄로 보면서도 오히려 형을 더 무겁게 받고 네. 중요한 점은 김건희 판결 때 예. 이 무죄로 봤었던 첫 번째 샤넬백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유죄로 봤어요. 이미 김 씨가 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원하고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백을 건넸다라는 건 알선의 목적, 청탁의 목적이 있다는 걸 인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갔고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라고 할지라도 더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했고 중간에 그 여러 가지 뭐 갑자기 이제 그래프 목걸이 샤넬 같은 거 이제 내가 준 거 맞다라고 예. 자백한 거 이런 것도 감형용이 하나로 안 잡았어요. 어차피 다 범죄로 드러나게 있었던 거였는데 재판에서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중간에 자백한 거기 때문에 이거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네. 아 왜 이진관 부장 얘기를 하면 이렇게 속이 시원해지는데? 아 진짜 이진관 판사님이 대법원장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그 얘기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아 정말요. 아직 대법원장 되려면 아직 연차도 좀 더 있어야 되고. 그래도 그게 뭔 상관이에요. 훨씬 더 나으죠. 국민이 원하는데 뭐 연차 직접 필요 없어요, 지금. 투표 같은 거 해봐요 우리 진짜. 조의대 연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저쪽은 아무 절차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막 나라를 다 망치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왜 지켜요? 국민이 예, 원하면. 알겠습니다. 국민의 뭐 부름이다. 국민들이 왜 이렇게 호응하냐면 사실 형량도 형량이지만 판결 선고한 내용을 쭉 듣잖아요. 그럼 다 그냥 그래 그렇지. 그리고 되게 쉬워요. 예. 이해가 가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들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네. 중간중간에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텐데 그렇지도 않고 네. 거기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이제 형량이라든지 선고 내용들일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무죄 선고를 했다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알선수재도 김건희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같이 붙인 거 아닙니까? 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인성 판사가 뭐 이건 날리고 저건 날리고 해가지고 그나마 인정한 게 1년 8개월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김건희 씨의 향후 있을 항소심에서의 네. 이야기도 달라질 수도 있다. 2심에서 이진관 판사님이 맡아주면 안 됩니까? 특히 김건희. 그거를 이제 저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아니 없어요.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지금까지 제가요? 방송 짬이 있는데 뭐 그 정도도 힘을 못 써요? 방송 3년 했다고 무슨 힘이 있어요? 방송짬으로 내가 만약에 재판장을 바꿀 수 있다. 그거 해볼 만한데. 아 진짜 김건희 윤석열만큼은 제대로 된 판사가 판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은규 변호사는 어떻게 봐요? 이진관 판사의 이 지금 그러니까 선고. 이게 뭐 사실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나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뭐 이진관 재판장에 대한 그 신뢰 이게 여전히 유지되는 거고, 그냥 단적인 예로 김건희가 알선수재로 들어가가지고 좀 1년 8개월이 나왔다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과의 그 근접성을 우리가 놓고 보면 사실 건진도 그 권력을 같이 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알선수재인데 전 사실 이것도 뭐 뇌물로서도 한번 공모관계를 더 예. 입증을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같은 알선수재라도 김건희가 그럼 어떻게 1년 8개월이 그러니까. 나오냐. 그렇죠. 마치 내란과 관련해서도 한덕수 23년, 이상민 7년, 완전히 이게 지금 고무줄 양형으로 판사마다 다 지금 평가가 다른 이런 네. 상황이라서 저는 이번에 이진관 재판장이 잘 판단 내린 대로 이게 정말 기준이 돼서 앞으로 이 내란은 좀 엄정하게 우리가 좀 진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따지고 보면 통일교 윤영호라는 인물이 있고 여기 김건희가 있으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진은. 유통업자 비슷한 예. 건데도 지금 6년인데. 그래서 지금 되게 웃긴 상황이 된 게 지금 그때 당시에 김건희에 대한 1년 8개월을 선고를 하면서 또 동시에 지금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했던 권성동에서는 2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다. 권성동은 2년이고 중간 유통인 이게 뇌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치와 관련돼서 부정한 돈이 오갔을 때 대개는 받은 쪽이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을 받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당연히. 근데 지금 전달해 준 사람은 6년인 거고 네. 받은 쪽은 1년 8개월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거를? 아니, 그 권력과의 거리가 김건희가 사실 윤석열의 권력 때문에 그 역할을 한 거고, 그렇죠. 그럼요. 예. 건진도 김건희 옆에서 이제 뭐랄까요, 그 불을 같이 옆에서 쬐은 거 아닙니까? 겹불을 쬐다. 겹불을 예. 쬐은 건데도 지금 건지는 6년이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러면 김건희에 대한 양형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양형이냐. 거기다가 당시에 우인성 판사는 무슨 계약서 안 쓰면은 뭐 정치자금법 뭐 위반 아니다, 뭐 무죄다, 뭐 이런 해괴한 논리를 만들었는데 그 뒤에 또 권성동은 그 뭐 계약서 써서 유죄인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모든 게. 그래서- 항소심에서 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원이 이렇게 들쭉날쭉 판사에 따라서 이렇게 형량이 달라진다. 그랬더니 지금 최상목 같은 인물들은 이진관 판사 재판을 지금 판사 기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런 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죠. 이진관 판사님이 앞두고 있는 판결들이 누구 있어요? 대표적으로 궁금해. 이제 박성재가 있죠. 아, 너무 좋아. 너무 환영합니다. 박성재, 최상무. 아니 얼굴이 그렇게 밝아져요, 나 순식간에? 몰랐거든요. 또 누구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박성재, 예. 최상무. 예, 아니, 중앙지법에서 해야 맘 되는 같아서 이진관 거. 예. 재판장이 월급을 한 3배 더 드리고 일을 한 3배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시간만 되시면. 이 방송을 이진관 부장 판사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본인의 업무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대법원장으로 가셔야 예.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진짜 이진관 판사의 대법원장 추천을 많이 응원하시고 네. 공감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건진법사 판결 얘기는 사실은 이 재판들은 한 번 재판 끝났다고 해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뭐 항소 이후에 2심 그리고 분명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모든 재판들이 예. 그때까지 우리가 그 과정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좀 인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층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역시 다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1심에서 6년 선고 받았습니다. 어떤 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특검이 구형한 것은 5년인데 징역 이진관 판사님이 더 올려가지고 6년으로 올려버렸다. 그 내용은 그 김건희 선고했던 우인성 판사는 김건희가 통일교로부터 샤넬백 800만 원 그리고 그라폰 목걸이 한 6천만 원 상당 그 다음에 샤넬백 1200만 원 3개 중에 첫 번째 샤넬백은 무죄다 이렇게 했는데 이진관 판사님은 전체가 다 포괄일죄로 3건 다 유죄다. 하나의 포괄일죄다. 그리고 이 형은 굉장히 세게 죄가 크다 해서 건진법사가 이제 전달한 사람인데 건진법사에 대해서 특검이 구형 5년 한 것을 더 올려서 6년을 때렸다. 그걸 받아먹은 김건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인성 판사가 징역 1년 8개월밖에 안 때렸다. 딱 대비가 되죠. 결론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항소심에 가서 김건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볼 것이냐 또 무죄로 네.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네, 만약에 네, 네. 유죄로 인정되면 여기서 지금 전성배가 6년 받았습니다.
유죄로 그렇죠. 인정되면 김건희는 죄가 더 큰 거 아닙니까? 훨씬 크죠. 진짜 받아먹은 이제 주범이고 전승배는 중간 전달자에 불과한데도 이렇게 세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진관 판사님의 이 법리가 굉장히 그 타당하거든요. 이 사실관계 인정도 그렇고 사실 뇌물을 주는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것도 샤넬백이 뭐 무슨 8만 원짜리도 아니고 800만 원이나 되는 고가품을 줬는데 그것은 그때는 청탁을 구체적으로 안 했으니까 죄가 안 되고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것만 그게 청탁이고 뇌물성이다. 이거는 상식에도 반하고 그런데 이제 이진관 재판장님은 상식적으로 세 개 다 청탁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연속해서 이렇게 쫙 주면 이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로 연속적으로 그 하나의 단일한 어떤 범죄가 된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 포괄일죄 법리가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항소심에서는 이진관 재판장님의 법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뭐 현저히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김건희가 지난번에 이 건과 관련해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선고를 얼마 받았습니까? 1년 8개월. 자, 1년 8개월인데 이걸 전달한 전승배는 이제 6년을 받았다면 그렇죠. 자, 800만 원 샤넬 가방 그리고 1,200만 원 또 샤넬 가방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있습니다. 요걸 그렇죠. 다 포괄 일죄라고 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네네네. 하면 김건희 항소심 예상 선고가 이진관 부장판사처럼 내리면 얼마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건진법사가 받은 징역 6년은 딱 요 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또 돈 받아 챙기고 통일교한테 돈 받아 챙기고 이런 이제 범죄들을 다 합해서 6년 놓은 건데 요것만 하면은 한 3년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건진법사가. 근데 그것과 이제 이진관 재판장님의 법리를 결합시킨다면 김건희는 항소심 가면은 5년은 나와야죠. 그러니까 전달한 사람이 뭐 3년 정도 한 3년 된다면 정도니까. 이걸 받아먹은 사람은 분명히 뭐 최소 곱하기 5년은 나와야죠. 2가 되든 3이 되든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법리에 대해서 결국 우인성 부장판사는 봐주기 판결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것은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인성 판사를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을 한 거죠. 네. 그런데 법왜곡죄가 만약에 있다면 이거야말로 이제 법왜곡죄죠. 그리고 법왜곡죄라는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오늘 나온 이진관 재판장님의 판결문이 되는 거죠. 자, 이게 그러면 아까 포괄 일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걸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뇌물 사건에 네네. 어떤 거는 죄가 되고 어떤 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구분해서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법부의 적용 방식이냐 아니면 이거는 네. 한꺼번에 다 봐야 된다라는 것이 그렇죠. 일반적인 판결 기준입니까? 이거 솔직히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다 보는 게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죠. 네. 그게 상식에도 맞고 그 뇌물을 공유한다든가 청탁 금지법상에 이제 청탁 금품을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주는 경우는 그게 전체적으로 어떤 특혜를 받기 위한 목적에 따라서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는 거라고 보는 게 우리가 상식에도 맞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뇌물죄인 경우에 여러 차례 돈이나 금품이 오가면 그것을 이제 범죄의 고의, 범위의 연속성, 계속성, 단일성이 있다 해가지고 포괄일죄로 처벌하는 거예요. 포괄일죄로 처벌을 해야지 이게 이제 기간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 먼저 준 거는 공소시효가 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포괄일죄로 묶어버리면 최근 거에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면 옛날에 준 것까지 다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1심에서 재판부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무죄고 강력한 유죄라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법원의 신뢰도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인성 판사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사법부 전체가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그 사법부라
이제 판사님들이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죠. 선량한 분들도. 근데 욕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먹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들도 아마 그렇죠. 속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라고 할 텐데 그렇지. 국민들이 네. 어떻게 똑같은 중앙지법에 있는 재판부가 네. 똑같은 상황에 판사가 다른데 결론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거 그렇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 가서 항소심 재판부가 또 이제 김건희를 봐주고 싶다. 이제 이런 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오늘 이진관 재판장님의 이런 딱 부러지고 대법원 판례에 딱 맞는 판결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에서 봐주고 싶어도 못 봐주죠. 자, 그러면 항소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갖고 있는 법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서 뭐 죄지만큼 어쨌든 형량이 확정이 된다. 뭐 3년이다. 김건희는 5년 이상이다라고 했을 네네. 경우에 우인성 부장판사는 무슨 징계를 받고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여태까지는 뭐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그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그 명분 때문에 무슨 징계니 뭐 이런 걸 받은 적이 사실 없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뭐 큰 탈도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법부의 신뢰가 있든 없든 뭐 그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이고 우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 것이니 무소불위의 위치에서 우리의 판결대로 세상은 그렇죠. 돌아간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왕권 신수설이다. 판권 신수설. 뭐 하나님의 권한을 위탁받았는데 그 신의 대리인인데 뭐 각자는 다 신이야.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살아온 거죠. 다시 이슈로 네네. 좀 돌아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영호가 이제 이것이 전성배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통일교의 각종 청탁 명목으로 이제 전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윤영호가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도 2년인가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윤영호는 기억이 더 나는- 적게 받았죠. 1년 네. 2개월 받았죠. 1년 2개월 받았죠. 네. 그러면 자, 윤영호도 올라가야지. 그렇죠. 메신저로 전달했던 건지는 자, 이게 뭐 총 6년인데 그중에 뭐 한 3년 정도로 치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걸 전달했던 사람하고 받았던 사람은 죄가 똑같거나 비슷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윤영호도 이제 항소심 가서는 더 징역형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통일교가 특정한 목적으로 김건희에 로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현금과 그 샤넬백과 목걸이를 갖다 줬는데 그 전달자가 전성배였다. 네네. 그러면은 윤영호는 대충 몇 년쯤 나올 수 있습니까? 김건희가 5년 이상 나온다고 하면 이것도 추론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영호도 사실은 그 배후에는 진짜로 준 거는 한학자 총재죠. 네.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받아서 전달자고 이제 김건희의 대리인 역할로 이제 건진법사가 이제 받는 전달자니까 그러니까 전달자는 비슷한 그 형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에 대해서 건진법사가 3년 정도라고 본다면 윤영호도 1년 2개월에서 3년 정도로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판결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한학자로부터 출발하고 윤영호의 지시 또는 동의에 의해서 실행이 이루어지고 건진이 전달하고 김건희가 정적으로 받았다는 그렇습니다. 사인의 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 이제 연결 통로가 다 이제 강력한 항소심에서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학자 총재 그분도 아마 이제 1심에 아직 이제 재판 중인데 선고가 난다면 적어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자보다 세게 나올 거니까 3년 요거 하나만 갖고 한 3년 정도는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 고령이다, 몸이 안 좋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무시가 되고 어쨌든 선고된 형량만큼은 다 감방에서 살아야 된다는 쪽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종의 컨센서스라고 합니까? 이렇게 합의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를 이진관 재판장님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 참 판사 한 분이 참 중요해요. 네. 자, 이것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난번에 우인성 판사가 네. 하늘 가방이 형식적인 취임 기념 선물 명목이다. 네, 그렇죠. 근데 800만 원짜리가 무슨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그렇죠. 선물로 볼 수 있느냐.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나 뭐 우리 아는 사람도 네. 정치인한테 한 800만 원짜리 샤넬백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것도 재판부에 가면은 뭐 의례적인 통념상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죄 받을 수도 있습니까? 안 되죠, 절대로. 김건희가 끼어 있으니까 그게 우인성 판사가 무죄를 때린 거지. 아, 일반인들은 800만 원 뇌물이면은 800만 원 하나 가지고 징역 한 2년, 3년 나오는데 뇌물죄는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러니까 1000만 공무원 원에 기본 1년이잖아요. 기본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에게 800만 원짜리를 줬는데 만약 일반 공무원에게 800만 원짜리 뇌물을 주고 내가 필요한 걸 부탁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 가능성이 제로 맞습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합하면은 지금 그 한 8천만 원이 넘잖아요. 네. 그럼 이게 뇌물죄로 걸리면은 받은 사람은 김건희는 징역 8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는 사람은 최소한 그 절반, 한 징역 한 4년부터. 근데 이거는 청탁금지법으로 걸었기 때문에 이제 형량이 조금 더 약하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뇌물죄로 걸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얼마나 김건희, 윤석열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가 일부이긴 하지만 관대하냐. 오히려 이런 고위직, 대통령직까지 수행했던 자의 배우자라면 훨씬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그렇죠. 처벌을 해야만이 이것이 맞습니다. 사회적 정종이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예방의 일종의 그렇습니다. 경고가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더 봐주기 판결을 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그러면 너희들은 죽어봐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죠. 말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우인성 판사한테 던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왜곡죄를 반드시 이제 뭐 통과가 되겠지만 국회에서 그게 적극적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우인성 같은 판사가 법 왜곡죄로 감옥도 가는 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진관 부장 판사는 피고인인 전성배는 통일교와 관련해 윤석열에게 알선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서 윤석열, 김건희가 통일교 사이가 밀접해진 게 분명하고 정교유착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발생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상 정교 분리의 규정과 어긋나는 결과이며 이러한 맞습니다. 상호 공생관계가 전성배의 알선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맞습니다. 통쾌하고 시원한 네. 결론입니다. 그게 지금 헌법 위반이라는 거잖아요. 예. 정교 분리의 헌법 원칙을 또 침해한 헌법 위반 사건이다라는 건데 그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 등에 대한 그 합수부의 그 수사에도 그리고 그 결과 이어질 재판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판결이 오늘 나온 거죠. 자, 그래서 김건희 특검팀이 저희들한테도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네, 재판부가 알선수재에 대해서 전부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네, 확신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맞습니다. 좋게 평가를 했고요. 김건희 맞습니다. 쪽에서는 이거 지금 항소 여부 꼭 결정하겠다. 김건희가 아니죠. 전성배는 이제 항소 여부 네, 네.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상황 좀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네, 밤에 이병철 변호사님과 함께 이렇게 또 논평을 하고 있으니 아이고 우리도 열심히 잘했구나 이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국민들도 또 좀 속이 시원하겠다 이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또 스튜디오 가서 또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해 드려야 되겠네요. 자, 내일 오후에 이제 이병철 변호사님과 이 내용 상세히 좀 알아보면서 이제 사법부가 현재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또 앞으로 다른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네. 밤에 한밤에 밤 11시 넘었어 이병철 변호사님이 이렇게 전화 통화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진관 판사님 감사합니다. 이진관 부장 판사님 화이팅입니다. 응원하는 국민이 아주 많습니다. 네. 이진관 네.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 국민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진관 부장 판사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